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도 아까 MC분들 말씀하실 때 이제 구두를 많이 신고 저희도 이제 진료를 보거나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특히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수련이 하던 시절에는 저희는 네. 구두를 신고 거의 이제 당직까지 서면은 막 12시간, 13시간 구두를 신다 보면 이 냄새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또 제가 좀 체형이 태음인 체질이라서 네. 땀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그런 발에서 땀이 많이 나고 발에서 이제 나는 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크리한선은 사실 냄새가 나진 않긴 한데 네. 그 발에서 있는 약간 여러 세균들이나 약간 진균들이 냄새를 스멀스멀 만들다 보니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고생한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체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태음인 네. 땀이 많은 체질이라면 냄새가 나기 더 쉬워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또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땀이 이제 온몸 전체에서 많이 나게 되고 특히 땀을 나는 한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에크리한선이랑 아포크리한선 이 두 가지 중에서 에크리한선 자체는 그 땀 자체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 땀선이고 네. 아포크리한선은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조금 지나면서 특히 우리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 아포크리한선은 많이 있어서 특히 남자들이나 뭐 액취증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그래서 데오드란트도 많이 바르고 근데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가 나는 그 땀선이 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땀이 많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소설, 즉 이제 조선 말쯤에 저희 보면 이 외정 시대 그때 보면은 천재 작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상이 보면은 항상 이제 기침을 달고 살고 가래를 많이 뱉고 그다음에 피를 토했다 이런 네. 대목들이 많고 본인의 소설이 자전적 소설인 약간 날개란 소설을 보다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염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코나 이쪽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 폐 쪽에서도 특히 이제 기관지 쪽이 이제 확장이 되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래가 나오면서 이제 염증이 많이 그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염증이 우리 몸 어디 분유에서 생기냐에 따라서 그런 지독한 약간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는 네. 어느 부위에서도 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이런 입냄새를 없애고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사실 한방에서 보면은 위에 열이 많을 때 좀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열이 많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소화기계가 훨씬 더 일을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항상 열이 받아 있고 그러면 좀 더 냄새가 위열이라고 있을 때 이 열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구취가 심하게 오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위열을 끌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저희가 좀 하는 것들이 좋고 실제로 구강내과나 이제 치과 쪽에서는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와도 한방적으로는 이게 좀 저희가 와서 좀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럴 경우 위열을 다스리는 것이 소화기계를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유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몸이 안 좋은 것이 유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체질도 사실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태음인적 성향이 좀 강하고 저희 와이프는 약간 소양인적 성향이 강합니다. 네. 애가 이제 도를 넘었는데 벌써 보면 약간 좀 소양인적 느낌이 좀 많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걸 딸이라서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 맞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약간 둘 다 예. 태음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그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도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소양인적인 그런 것들 물려받고 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체질적인 소양은 유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애가 확실히 조금 엄마를 닮아서 소양인적 기질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또 땀을 많이 흘립니다. 왜냐면 아기들은 순양지체라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아기, 어린이, 어른, 노인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또 이제 소양, 소음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한방에서 네. 근데 아기들은 열심히 자라다 보니까 또 열이 많다고 보고 또 소양인 아기라서 또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기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냄새가 또 많이 날 수 있는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열, 위 소화 기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각보다 또 땀이 많이 나고 약간 구취가 또 위로 치받아 오르는 양상들이 또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결국 각 체질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부의 기능들이 좀 약한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냄새가 어떤 특정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거는 항상 건강에 약간
적신호로 저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중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증상만 보고도 어떠한 당뇨병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해주셨던 이제 몇 년 전에 당뇨병이 발생했다. 네. 이거를 단초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2형 당뇨병, 주재민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대개 좀 중년에서 이게 발생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에 발병하고 병상이 되게 완만히 진행이 되는 경향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입이 많이 마르는 것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있고 약간 당뇨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신경계가 교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되는데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분비샘을 관여하는 내분기 기관과 같이 연관이 많은 기관으로서 이쪽에 이제 자율신경계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상이 생길 경우에 분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코에 계속적으로 뭔가 마르고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 하시는데 그런 양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제2형 당뇨병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제2형 당뇨병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나아가서 한방에서 바라보는 이 당뇨병 궁금하거든요. 혹시 우리 내부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또 특이점이 있을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당뇨병을 한방에서는 소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갈은 이제 마를 소자에다 갈증이 난다 갈자라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말라감으로 인해서 갈증이 나는 질환, 즉 소모성 질환으로 한방에선 보고 있고요. 한방의 여러 오장, 간신비폐신의 오장 중에서는 특히 신장이 그 에너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가 우두머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신장의 기능이 궁극적으로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갈은 크게 당시 상소, 중소, 하소로 해서 세 군데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상소 같은 경우에는 폐와 심에 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목이 많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경향성이 있고 혀가 빨개지면서 좀 잘 마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코가 마르는 것도 폐와 심에 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이 남으로 인해서 말라가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비 소화기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희가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럴 경우에 다이어트가 너무 잘 되는 거라서 좋지 않냐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이 중소가 있을 경우에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가는 거라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비 경향이 위에 소화기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고 소변도 약간 자주 나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과 신장에 약간 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소변이 탁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간신히 한방에서는 또 우리 몸의 여러 다리랑 이런 근육들을 주관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다리랑 근육들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발 뒤꿈치가 많이 불편하시다가 지금은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발바닥 전체랑 발등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네, 발등이 네. 아, 생 혹시 다른 데는 괜찮고. 예. 생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건 없는데요. 아, 그럼 언제부터 그게 좀 그러셨습니까? 술을 먹고 나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술을 많이 드셔서요? 네. 예, 이게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이게 아무래도 조금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바닥이나 발끝에까지 가는 말초 순환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글쎄,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발바닥으로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잘 뭉치게 되고 뭉치면서 순환이 안 될 경우에 발바닥이나 발등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발바닥 전체가 아프신 거는 우선 족저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발바닥에 이제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에 염증이 좀 생기셔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발등도 되게 많이 같이 불편감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 발이 발바닥이랑 발등이 사실은 다 그 중간중간 사이에 지간근이라 해가지고 근육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다 같이 뭉침으로 인해서 발등이랑 발바닥이 다 불편감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좀 인근의 한의원 쪽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치료를 약간 침 치료나 이제 한약이랑 침을 섞은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재를 바로 발에 넣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좀 불편감이 많이 줄어드실 것 같으세요. 한방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저거로. 한방으로 가셔서 치료하는 게 저희가 뭐 스테로이드도 없고 약간 진통제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방향성이 되므로 좀 한의원에 가보시는 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